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스물 전략 짜드리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앞서서 살펴보지 못한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문자와 상담 내용 전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또 편리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조금의 변동성이 더욱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본장에서는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지수 선물에서는 S&P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12시가 막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1부 마무리할 시점에 S&P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만 다시 좀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로 다시 올라오면서 2784.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790선 회복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장 초반의 상승세보다 많이 밀린 상황이죠. 6767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는데요. 일단은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1.2250달러로 0.33%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소폭의 반등이 이어가면서 1335.4달러 0.25%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3달러 중반대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63.60달러로 0.42% 빠진 가격대라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작인데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FX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30분 지나갔는데 개장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PD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1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역시나 실적 호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S&P 500도 0.3% 정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원자재와 기술주가 가장 활약하고 있는 섹터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어제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다시금 좀 주저앉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끝까지 어떻게 끝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50 Park Investments라는 이 회사의 CEO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닝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스타트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 내내 이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을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무드가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트렌드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증시에 대한 상승 무드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10,000달러가 깨지면서 9,550달러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나라는 의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외신에서 여기저기에서 이유를 꼽고 있지만 외신에서 5가지의 가장 큰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자 같은 경우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역시 살아있는 옵션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거래 자체가 좀 금지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실명제라든지 이런 규제 부분 때문에 거래가 좀 위축되는 상황도 지금의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또 러시아 역시 좀 규제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좀 찬성하는 입장이고 중앙은행 쪽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11일이었죠. 푸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약간 중앙은행의 편을 들면서 지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역시나 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런 채굴에 사용하는 이 컴퓨팅 파워를 좀 차단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물론 이게 좀 진위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기존의 그 코인 공개인 ICO를 또 금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역시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는 이 비트커넥트라고 하는 미국의 거래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거래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의 코인이죠. 비트커넥트 코인을 사용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거래소가 위치한 텍사스주의 어떤 규제 방향 때문에 좀 거래소를 거의 닫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좀 투자자들에게 좀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신세계에서도 전달해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의 영향도 역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CBOE 선물에서는 지금 수요일에 지금 만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오늘 만기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 30일 동안 1,447달러까지 42% 정도 하락을 한다라는 포지션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26일에 만기인 CME 선물 역시 비슷하게 4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베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세가 10,000달러가 깨진 상황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대 현 선물이 좀 급락을 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요소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해서 규제가 더욱더 강화가 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이 좀 추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비트코인 이전에 좀 10,000달러는 지지가 됐었는데 현재 구간 10,000달러가 깨지면서 9,695달러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현재 13%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선물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5,000달러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말씀드렸고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10,000달러가 깨지는 이런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 12시가 넘어가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좀 가격대를 좀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문자도 많이 질문 사항을 올려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시세를 좀 살펴드리고 두 분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자, 먼저 S&P 다시 변화가 있는지 가격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죠. 현재 구간 2,785.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은 6,700
죄송합니다. 6,77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0.16%의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두 분의 해설위원님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또 전략을 세우셨는데 일단 마스터님은 상승 추세 살아는 있지만 일단 하방 쪽으로도 열려 있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현재 가격대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관점 변화 없으신가요? 네, 네네. 차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농담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선은 계속 그러니까 차트 움직임이 끝난 다음에 움직임들은 그냥 계속 시도예요. 한마디로 어딘가를 벗어나고 어디가 약한지를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죠.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차를 그냥 손으로 질 때 삐져나온 게 차트의 방향이다. 한마디로 갈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걔네들은 가요. 하지만 갈 자리가 잘 없을 때 혹은 어디 가야 될지 시장이 모를 때는 계속 어디가 약한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저항이다. 그러면 한번 딱 움직여요. 그 다음에 계속 갇혀있을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갇혀있어야, 이게 어디로 뚫어야 될지 이미 안다면 계속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치고 약한지 계속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확인하는 도중에 쫓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익절이나 차익 실현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데 자 그렇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쉽죠. 뭐 하나 봐볼까요? 제 평소에 피보나치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데 피보나치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네들이 고가고 그 다음에 정말 저 처음이네요. 저도 분석할 때 이거 아니에요. 저희 신세계 시간에 처음. 아니, 이런 움직임은 뭐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하고요. 보조지표 뭘 열어도 뻔하고요. 그림들이 이렇게 정해진 그림들은 그러면 다 지우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왜 S&P를 물어보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물어보는지. 자, 갇혀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니까 61.8% 반등하다가 끝났네요. 그 다음에 23.6% 반대로 보면 얘가 또 61.8%겠죠. 걔네들 사이에서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 없이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했을 때 매도가 얘네들이 빠진 다음에 반등해서 매수로 갈 애들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막아내야 될 자리죠, 이 자리가. 네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막아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이 자리죠. 얘 사이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오차를 줘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얘네들 지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꼭지점 만들었으니까 이제 수렴일 거예요. 그럼 얘네도 50% 중심 두고 뭐 이렇게 놀 거예요. 벗어난 다음에 보면 됩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여기서 왜 봅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추세가 빠지느냐 안 빠지냐만 보면 되고요. 예, 이 구간에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고 저점 낮추지 않고 싸우는 애들은 볼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러겠죠. 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이에 갇혀있는 애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시황 가지고 매수다 매도다 말을 못하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배팅을 할 가치를 못 느낄 거다. 해외 선물의 메리트가 뭡니까? 수많은 통화상들이 있고 수많은 농축산들이 있고 엄청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수만 해도 얘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움직일 자리들이 별로 없는 구간들, 강한 저항점도 있는 구간들,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낮추지 못한 아이들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그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현재 이 시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어떤 걸로 수익을 낼지에 대한 좀 포커싱이 좀 벗어난다면은 좀 시간 낭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말씀을 도와주셨고 사람이 몸이 좀 아플 때 가장 약한 부위로 그
경이 드러나잖아요. 약간 그 찰흙이 약간 그런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S&P 좀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 저희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잠재적 리스크와 기술적 매도세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도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63.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다운이고요. 김경희 PD도 다운이고 마스터님은 관망이시고 해설위원님은 업이십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홀로 좀 업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의 크루드 오일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60달러 넘어가면서 상방으로 의견을 이제 뭐 바꿔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생각보다 좀 많이 세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11선 터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 이후에 뭐 5일선만 계속 따라 올라가다가 첫 번째 11선이기 때문에 오늘장에 한번 뭐 11선에서 지지받고 일단은 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은 여기서 그냥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차례 더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은 그때 이제 좀 횡보 내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장에 그 11선을 강하게 깨고 이탈할 가능성은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방향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에서 매수적인 관점이 더욱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63.68달러로 다시 좀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오늘 다운의 의견 들어주셨죠? 네, 들어볼게요. 지금 어제부터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티그룹과 UBS 쪽에서는 올해 그 원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뭐 기술적 지표를 참고해도 현재 원유 선물 좀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지금 5일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좀 2년 내 최고치 구간인 것은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티그룹과 소시에테제네럴 쪽에서는 감산 협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지만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좀 달리 얘기를 했습니다. 감산 협의가 지속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좀 성급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가격대 전망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데요. UBS 722 쪽에서는 올해 크루드 오일 가격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다른 이제 PBM 쪽의 오일 어소시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그 오일의 펀더멘탈에 중요한 변화 흐름이 생겨서 매도 추세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는 기술적 조정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EIA 쪽에서는요, 2월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 세계 쪽에서의 생산량이 하루에 11만 1000배럴 정도 증가를 해서 하루 생산치가 655만 배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 전망치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 예측대로 된다면 원유 가격은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스위스은행 쪽에서도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그 헤지펀드들의 기대치가 좀 과도하다라면서 이 가격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과매수 구간이다. 이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보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셰일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 좀 가격에 대해서 좀 하방 쪽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유가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셰일 생산량이 하루에 11만 배럴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전망도 함께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격적인 요인이 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
의견까지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 쪽에서는 감산 협의에 대해서 지속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의견과 성급한 이런 결정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하단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김경희 PD와 마찬가지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대가 63달러 후반대까지 빠르게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4달러 초반까지 반등이 되어진다면 그 반등 시 64달러 초반 혹은 63달러 후반대에서 매도적인 관점이 현재 가격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황도 버물려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적인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되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스터님이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또 가격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또 크루드 오일 시원하게 저희 먹었었습니다. 우선은 차트 좀 보시죠. 네. 우선은 이런 구간들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고 상방 제약의 매도, 그 다음에 64.60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추세 상단부에서 계속 매도를 드렸고 오늘 또 64달러 맞고 또 매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64.10이다 손절 잡고 매도를 드렸었고 걔네들 2차 목표가 63.68, 그 다음에 2차 목표 63.25 드렸는데 중간에서 돌리는 그림들 나와서 이제 돌리겠다 싶어서 다 마무리 지으라고 말씀드렸고 네. 60대 68자리들 얘네들 한번 매도는 쳐도 좋다. 하지만 3번, 4번, 5번째 추세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빨리 빠지지 않으면 이절 잡는다. 그래서 아까 이 구간들 돌파하기 직전이라서 얘네들 약수익 익절하고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 포지션들. 그래서 관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래 저희가 얘네들을 오늘 또 전략적으로 꾸릴 때는 오늘 윗자리 저항은 64달러, 그 다음에 네. 64.60 두 자리만 있다. 그 다음에 길게는 63.25 를 목표로 우리가 먼저 매도를 볼 거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미장에서 빠지게 된다면 62.50, 그 다음에 61.60까지를 길게 볼 생각이다. 네. 그래서 얘를 못 깨더라도 우리는 수익이 크니까 그렇죠. 배팅 들어간다 해서 오늘 다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얘네들도 10시, 9시, 10시 정도에 국내 선물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데 자리 와서 설명드리고 바로 배팅 들어가라 그냥. 네. 그리고 9호부터는 그냥 들어가는 거다. 15개만 잡자. 이래서 들어갔는데 우선 미장이 시작되고 지금 새벽장이 좀 더 있지만 아직까지 64달러 넘어가지 못했지만 네. 단순하게 이 그림들 여러 번 친 이후에 아직 돌파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돌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네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 64달러, 64.60달러까지 보합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익절을 하고 그냥 관망한 게 낫겠죠. 매도 포지션을 잡겠다면. 네. 근데 매수 포지션 잡겠냐? 매수는 어렵습니다. 65달러 근처에서 차익이 나오고 있는 도중이라서 63.25를 처음에 쳤을 때 얘네들 30 때부터 지지력이 형성해서 얘네들 칠 수는 있겠지만 저가를 확실하게 얘네들 테스트 안 하고 반등하는 이유는 나중에 돌려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도를 드릴 생각이고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더 관망한 게 좋다. 왜? 오늘 64달러가 강한지 64.60이 강한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매도 쪽으로 힘이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는 좀 관망을 하시고 익절하신 게 낫고요. 치시려면 만약에 매수 배팅이 들어가겠다. 그럼 걔네들은 63.50을 잡고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별로 저는 효용성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보합이라면 이 작은 구간에서 안 움직이고 보합을 띄워버리면 오히려 손절 라인에 비해서 별로 효용성이 없고 가는 구간은 5티, 10틱이 안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대신 지금부터는 매도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로 아예 아래 구간이 빠진 이후에 보던지 아니면 올라온 아이들을 다시 눌러서 보는 게 좋다. 그 조건은 고점 높이지 못하는 조건이다. 네. 이렇게 볼 거고요. 우선은 제게 익절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보니까. 아까 걸어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물량에서 최소 물량만 놔뒀기 때문에 네. 농담이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우선 조건은 고점을 안착 못한다.
그 다음에 오늘 얘네들 깨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저희도 매도를 쳤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미장 시작됨으로써 바로 매도로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매도 시도하는 것도 고점에서 다시 내려올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하방은 깬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채널들도 좀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64달러가 저항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 또 돌파해서 끌고 가봤자 얘네들은 15개에서 20개가 우선 1차 목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4달러가 안착이 되면 뭐 64.60이 가능하겠으나 아직 고점에서 매도를 끌고 온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부담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관망했다가 변동성이 좀 더 커지면 걔네들 진입 자리를 보시는 게 좀 더 유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이 정도 하고요. 다른 그림하고 다들 비슷합니다. 요즘 저번 주에 뭐 이렇게 치고 가는 아이들이 추세 상단부를 넘어가서 안착했기 때문에 뭐 매도가 쭉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저희 방에서 시장을 볼 때 추세를 크게 낼 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났을 때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그다음에 났을 때 반대 치고 싶으면 꼭 물어보고 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얘네 또 비슷한 그림으로 돌파를 안착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 지지력은 있기 때문에 아무 없이 매도를 쫓아가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치시고요. 그다음에 매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애들이라서 친다 그래서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한 게 좋다. 이런 의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실시간 리딩으로 또 수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선재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내일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시면 전문가 방송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그 부분 안에서 선재 마스터님이 아침부터 국내 선물을 비롯해서 해외 선물에 대한 부분 내일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또 리딩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하시는 만큼 좀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일단 현재 매도 추세를 보유하신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과 현재 좀 새로 유입하실 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로 좀 들고 계신다면은 하방 쪽에 대한 가격대도 짚어드렸고 하지만 매수에 대해서는 좀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해서는 현재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로 신규 포지션에 대해서는요. 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건이 있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매도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하방 쪽으로는 63.25, 그 아래쪽은 62.50,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가격대는 61.60달러까지에 대한 하방적인 부분 가격대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간 좀 아쉽게도 매도적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정말 너무 좀 지나서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상담 접수해 주신 부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급등락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죠. 앞서서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짚어드렸는데 다시 S&P 조금씩 빠지면서 2785.2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다시 보합권까지 떨어지는데요. 6762.25포인트고요. 유로 FX에 대해서는 앞서서 두 번째 이슈 살펴드렸죠. 1.2760달러로 0.24%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6달러에서 좀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은 63.73달러에서 0.23%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와 문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당히 많은 활발한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로 먼저 질문 주신 시청자분의 질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정말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지만 신세계 시간에서는 저희가 좀 여러 번 다뤄드렸던 부분입니다. 대두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대두유가 지금 혹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요즘 다들 상품군에서 급등인데 농산물만 가지 않네요라고 네, 유튜브로 저희 쪽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두유 먼저 흐름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갈게요. 자, 대두유는 소이빈 오일로 세팅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32.54선에서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4선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뭐 농산물 쪽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좀 고민이신 것 같고 좀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시죠? 네, 요즘 사람들이 배가 부른가 봅니다. 별로 뭐 소비를 안 해서 안 올라가는가 보죠. 농산물 가격이요? 네네.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 지지력들 이렇게 일봉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빠진 듯한 그림이죠. 우선 빠진 듯한 그림이고요. 얘네들 반등할 때도 뭐 32.83, 80대 얘네들 안착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물론 그냥 막연하게 보자면 저도 한번 좀 건드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림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 매수로 들고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을 건지 지금 네. 저점을 계속 빠지는 상황이라서 때리고 있죠.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저점 확인하러 올 때 이미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은 오차일 수는 있습니다. 가로저항점들이 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지만 지금 무포일 때보다 얘네들은 매수를 갖고 있다면 누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매수 갖고 있어서 올라갈 희망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갖고 있는 게 편해 보입니까? 안 갖고 있는 얘네들은 네. 네, 그렇습니다. 빠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확연하게 얘네들 그림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누르고 온 아이들은 그냥 얘네들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력에서 변곡을 노려도 좋습니다. 많이 빠져왔고 그 다음에 안 가고 있는 애들이 부합 뛰다 올라가면 걔네들은 얘네들 뚫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저가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를 잡고 싶으면 얘네들은 기다렸다 하셔도 됩니다. 굳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슈 자체가 뭐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 지금 이런 구간들 항상 말씀드리는데 혼자 양사들이 뛰었던 이런 구간들 다시 진입이 들어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구간 내에서 설왕설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 구간 테스트했다가 또 그만큼 위 구간 또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또 부합 들어서 멍 때리고 있어요. 뭔가 지금 이슈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투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 선물은 투기가 80%고 그 다음에 뭐 거래에 의한 물량들 확보나 걔네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거 지수나 아니면 골드나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이슈가 쏠려 있어서 그냥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이 뭔가 준비하더라도 수렴 구간에 든 아이들은 돌파 이후에 봐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빠진 아이들은 뭐 안 가기 때문에 매수를 잡고 싶어서 질문하신 거라고 가정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튼 뭐가 됐든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지력들 이런 구간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지지력 배팅이 가능하겠죠. 단기적으로. 네. 하지만 얘네들 못 지키는 입장에서는 우선 조금이라도 빠져서 이렇게 설왕설래한 아이들은 우선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네. 차라리 매수로 손대고 싶으시면 얘네들 꼭지점을 넘어가서 안착 시도하는 아이들을 보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무리해서 손댈 이유가 있나? 만약에 단타 스캘핑을 하실 거면 그게 그냥 하방 세기 형식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림들은 그냥 하방 추가적인 추세 저항점까지 밀린 다음에 잠깐 반등 노리거나 그런 게 나으시고요. 완전하게 돌리신 거 보고 들어가시죠. 네. 예, 반등 여력이 없는 아이들은 그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저점을 좀 지지가 되느냐, 확인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대가 눌린다면은 매수 접근을 좀 빠르게, 누구보다 더 빠르게 또 들어가고 싶으셔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다시 돌아서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시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자산을 또 지키는 방법이고 좀 현명한 매매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격 좀 아쉬우시면 31.60대 기다리셨다 거기서만 오늘 한번 매수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유튜브로 답변이 왔어요. 네,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마스터님 덕분에 옥수수 수익 중이시다라는 리뷰까지 바로 피드백이 오대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질문 빠르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좀 빠르게 이어갈게요. 자, 끝자리 634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구리 조정 후 매수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구리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구리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빠집니다. 오늘은 1% 넘는 하락세고요. 3.18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점 부근에서 지금 12월 말에 고점 기록했던 3.320선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좀 가격이 빠졌으니 여기서 이제 매수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죠, 마스터님? 네. 근데 지금 이게 많이 빠진 건가요? 네, 많이 빠졌다고 분석을 좀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네. 네, 틱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틱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선 일봉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추세라서 이제 데이 관점은 괜찮아요. 데이 관점은 괜찮은데 추세가 아직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차트를 늦게 열어서 잠시만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매수 잡으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봉상에서는 좀 이렇게 추세로 움직이는 아이들은 좀 더 기다렸다는 게 좋고요. 물론 데이 관점도 나쁘지 않지만 윗꼬리들 한번 보십시오. 고점을 이제 넘어가면 그냥 얘네들은 채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네들 보합 구간에서 설왕설래 하는구나 이런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 이제 전에 얘네들이 매수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 좀 튕기고 이렇게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음봉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 좀 오늘 오는 거 되돌림 좀 단타로 보시겠다면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얘네들 저항점 빠지고 이 꼭지점, 옆 꼭지점, 꼭지점 다 했던 얘네들 빠지고 있는데 걔네들 리테스팅 하는 거 잠깐 들어가시겠다는 말은 있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잠깐 이 정도의 단타 저항은 노릴 수 있습니다. 매수로. 네. 눌림의 매수에서 얘네들 보합 구간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 종목을 굳이 그렇게 손댈 가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봉 분석에서 좀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걔 주변 머리를 건드신 게 낫다고 봐요. 근데 얘네들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손대는 아이들이다 보니는 그렇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만약에 큰 그림을 보신다면 좀 더 열어놓으시고요. 위에서 이렇게 꼬리 달려서 이제 딱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꼬리 달렸던 구간도 지금 깨고 있고 하방 경직만 있을 뿐이어서 추세가 매도로 크게 안 빠지는 거지. 근데 매수로 확 돌리기도 좀 어려운 그림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단타라면 얘네들 추세 하단부들 3.17 00대에다 잡으시고 단타 매수는 노리셔도 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 3.23 10대 넘어가는 것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나는 대응을 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러신다면 걔네들은 좀 눌림 기다리셨다가 중심 하단부들 좀 와서 걔네들 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네들 어차피 돌파 못하면 돌려도 그냥 약간 돌파하는 척 하다가 그냥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저희가 마스터님 차트를 120틱으로 지금 좀 분석을 해주셨죠. 120틱하고 일봉하고 두 가지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에 따라서 또 관점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보내주신 그런 평가와 또 분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했을 때 구리 같은 경우에는
때는 매수적인 부분에 좀 눌림 매수로 단기적인 오늘의 뭐 되돌림을 좀 보신다면은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3.1700 선에서 좀 잡아보시고 위쪽으로 목표가는 3.2310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는 눌림을 조금 더 기다리시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포인트 꼭 짚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구리에 대한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닥터 쿠퍼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전에 이제 뭐 한 차례 상승하고 지금 뭐 차익 실현 내지 이제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정 시에 일단은 뭐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굳이 이평선은 지금 뭐 두 개를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한 60일 이평 정도에서는 분할로 접근이 들어가도 충분히 뭐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해설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렸다가 매수적인 관점 조금 더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리시고 수익을 좀 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와 문자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또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서 좀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유로 FX 1.22710에 매수 중인데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 앞서서 1부에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유로에 대한 가격대 살펴드리죠. 지금 보면은 1.2830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2710의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가격대 현재 들어가신 가격대는 1.22710에 매수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현재 가격대는 1.283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 청산에 대해서 어떤 가격대로 좀 청산을 해야 되는지 좀 시기에 대해서 가격대가 참 궁금하시고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 좀 차트 함께 보고 계시죠? 네,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마 체크를 다 했을 건데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아까 그 눌림에서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12700까지 마지노선 좀 잡고 그 다음에 123210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아쉽네요. 아까 분석해 놓은 거나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을 건데 지금 뭐 볼라니까 약간 그 그림들이 움직임들이 생겨서 약간 눈에 띈 거 다르네요. 하지만 얘네들 이 구간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23 200 그냥 200이라고 보면 되겠죠. 200이라고 보시고 12310 근처를 가면 그때부터 좀 뒤에서 익절을 따라잡는 제스처를 좀 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얘네들 중심 자리까지 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구간들을 설정을 한다. 한마디로 고점은 높일 거라고 보시고 우선은 얘네들은 끌고 가시는 게 더 낫고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좀 출렁거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걔네들 지지력들은 뭐 1.2760만 지켜줘도 상관없으니까 좀 더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눌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지금 보합권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얘네들 이제 추세 매도를 좀 더 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미장에서의 지금 빠지지 않고 보합을 띄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등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디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얘네들도 출렁거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몇 개라고 나온 건 없었죠. 네네. 계약수는 적어주지 계약수는 않으셨네요. 없으셨죠. 그렇다면 우선은 이 구간대 지지를 한 입장에서 고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얘네들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고점인 이 자리 뭐 2750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자리들.
그래서 얘네들 출렁거림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매도가 강하다면 얘네들은 중간 자리에서 지지가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봐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입 구간들 뭐 근처나 아니면 약간 더 눌리는 구간들, 뭐 매틱 정도 더 눌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좀 더 있으시면 좀 물량 정리하고 끌고 가시고 눌리면 다시 하나 걔네들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끌고 가시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뭐 반청하고 다시 정리하고 하나로 편하게 끌고 가고 만약에 눌리면 수익이 추가적으로 더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가다가 이제 막혀서 보합권 뛰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가능성은 이 구간들까지를 열고 보시고 대신 본인 항상 뭐 대응은 저는 초보하고 중소하고 나눠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초보라면 아무래도 지지력들 구간에서 항상 익절하고 끌고 가는 게 좋고 이 구간들 무너지면 걔네들은 좀 조심하시라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윗구간들 저항들 1차 자리들 그다음에 2차 자리까지 끌고 가셔도 좋다. 이거의 관점은 완전히 보합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합이겠죠. 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 현재 1.2710달러에서 매수로 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뭐 위아래 가격대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일단 손절선도 중요하고 상승을 더욱더 반등을 했을 때 익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손절 라인은 1.2700선 좀 잡아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일단 1.23100 선에서 달러 선에서 좀 익절 잡고 좀 수익 실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수를 좀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약수 조절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일단 좀 길게 보실 땐 좀 눌림시 매수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언급드릴게요. 네. 지금 자리 있잖아요. 물량이 2개 이상이시면 지금 반청을 들어가십시오. 아, 지금부터요? 지금 자리에서 막혀서 바로 네. 매도로 돌릴 거냐. 네. 지금 자리 뚫고 12330까지를 갈 수 있을 거냐. 그 싸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히면 여기서 오차를 별로 안 주고 여기서 막히면 매도로 돌린 그림이고요. 얘를 넘어가면 아까 목표가 설정해 드린 자리까지 그냥 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FX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맞는 실시간 리딩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마스터님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단 또 유튜브에 오늘 골드에 대한 뷰는 안 주시냐고 또 저희 애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골드 짚어보지 못했죠. 현재 골드 가격대 살펴드리고 마스터님의 의견만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골드 가격대 다시 살펴볼게요. 1336.0달러. 다시 좀 내려가면서 1335.9달러 선에서 좀 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높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의 고점은 1344.5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하락 전환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골드에 대한 좀 리딩을 좀 원하시는 것 같고 현재 부분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을지 여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짧게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자, 오늘 또 골드 최고점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리딩을 하면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드렸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 또 7시 뭐 30분 정도에 또 전 최고점에서 다시 재매도 드렸었습니다. 대신 유로하고 크루드오일처럼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 보합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로가 빠져야지 추가적으로 빠질 거다 해서 골드는 좀 짤막하게 드렸고요. 이미 목표가는 다 찍었고요. 네. 그림 보시면 얘네들 지지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깰지를 아직 몰라서 제가 이 구간까지만 드렸거든요. 최고가에서 매도, 그 다음에 재매도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크루드오일하고 지금 유로도 바로 하단부를 깨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익절하고 관망하자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관점에서는 재매도는 사실 하지 않죠. 지금 상태에서 이미 오늘 너무 많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한 자리들 아래를 깨야지 빠지는 거죠. 차라리 얘네들 1334지수 빠진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보시고요. 그때는 달러 상승에 그 다음에 최소한 뭐 유로 달러가 하락. 그러니까 뭐 이거죠.
지금은 달러 이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 뭐 달러가 산다 그래서 골드를 같이 살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뭐 달러를 사면 골드 안전자산이 달러 쪽으로 유입되는 거니까 오히려 골드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골드를 가장 짧은 구간 본 이유는 골드는 관심사에서 제외죠. 얘도 이번에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사에서 제가 제외라고 하는데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게도 움직이고 또 보합되는 또 약간씩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하지만 달러가 강해도 약하고요. 얘네들은. 위험자산이 강해도 또 약해지는 거고요. 그냥 자기 자리들 만들어 놓고 쭉 갔다가 또 반등했다가 약간씩 따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를 완전히 깬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어차피 이 구간 매도 친 이유도 있거니와 지금 정착 못하면 얘네들은 끌고 못 가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그림들 위아래 완전하게 다른 그림보다는 훨씬 더 보합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얘네들은 벗어난 이후에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는 다 찍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또 고점에서 매도적인 관점으로 또 수익을 또 드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아직 자리에 대해서는 좀 유효한 가격대가 오지 않을 만큼 조금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저희가 좀 빠르게 짚어드렸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신세계는 좀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손재마스터님의 이런 다양한 전략과 상담에 대해서 지금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일단 유로에 대해서 상담 도와주신 시청자분께서 매일 나오시면 좋겠다고 또 피드백을 내주셨습니다. 아쉽겠지만 내일은요. 이렇게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전략 무료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저녁에 대한 해외 선물까지 무료 방송으로 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입니다.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시고 그 안에 선재 마스터님의 방송 클릭하셔서 내일장은 좀 무료 방송으로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오전부터 저녁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저희가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1577-745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사항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좀 알차게 이어갔습니다. 선재 마스터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낌없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보신 바와 같았습니다. 네, 좀 정신없었고요. 오랜만에 또 나오니까. 네. 근데 항상 오늘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들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림을 보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보합이 들어서 사실 별로 차트는 좀 재미없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뵙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데 항상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일 장이 좋아서 무방한 거 아니지만 우선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무방을 열고 그다음에 많은 질문들 받고 또 저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방을 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냥 보신 것보다는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것 좀 더 시간 넉넉하게 잡고 이런저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보통 11시, 그 다음에 저녁 9시부터 11시 이렇게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은 저희가 톡스타 무료 카톡방이나 아니면 제가 시간이 남을 때 게릴라식으로 한 번씩 잡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간 지켜서 오시고 중간에 오셔서 왜 방송 안 하냐고 또 따지시면 미워할 겁니다. 네, 미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두 가지 공지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을 하시면은, 선재 마스터님 기다리고 있는 무료 상담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또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그 안에서 선재 마스터님 선택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참고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오늘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도 굉장히 재밌는 하루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뉴스 또 전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의 셧다운 우려가 또 한 번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기 예산안을 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 단기 예산안만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DREAMers라고 하는 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화당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리머스 법안을 빼기를 원하고 민주당은 이 드리머스를 포함하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히스패닉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아이일 때 좀 불법적으로 미국에 오게 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된 그 상황에서 이들을 좀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착안한 그런 이제 예산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화당의 의지대로 단기 예산안이 또 한 번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모든 공화당 의원이 이 드리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화당 상원인 린지 그라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원하는 그 국방 예산은 하나도 빼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좀 언제까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만 예산을 처리하면서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캐나다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달러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은행에서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 성장률이 굉장히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둘러싼 이 운명 때문에 이 경기에 좀 어두움이 드려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캐나다 달러가 좀 힘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 달러의 금리 인상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2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깔끔하고 좋은 인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